안녕하십니까. DC 플랫폼 기술팀 윤정님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제는 예년에 주로 데이터 센터 트랙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대부분 데이터 센터 트랙에서는 전력이나 냉방 기술의 트렌드에 대한 게 메인 주제였었다면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운영 플랫폼은 운영자와 그리고 그 운영자가 담당하는 전력 그리고 냉방 시스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이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 플랫폼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정을 한 20분 정도 같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는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챌린지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 KT 클라우드가 직면한 챌린지인데요. 더더욱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데이터 센터 운영 조직이 직면한 챌린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설비에 대한 복잡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KT 클라우드는 수도권에 9곳 그리고 지역에 6곳 총 전국에 15곳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설비는 AI 서비스 수용을 위해서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코스트 증가입니다. 실제로 기구축된 데이터 센터 대비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비 수배에 이르는 투자비가 소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AI 고집적 서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냉방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도 사실은 저희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엑스퍼트에 대한 부족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용 엑스퍼트들을 사실 확보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또 사업자 간의 경쟁도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저희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이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중 데이터 센터에 대한 통합 관제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코스트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신축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냉방 설비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력량이나 냉방 온도를 최적 제어함으로 해서 그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저희 컨트리뷰션을 우리 KT 클라우드에게 저희 운영 조직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엑스퍼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 엑스퍼트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해야 되는 미션이 또 저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이렇습니다. 키 에네이블러로서 DC 통합 운영 그리고 AI 자동화 그리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미션들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KT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사실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모습이 왜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데이터 센터 사업은 KT에서 99년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99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수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구축이 진행되어 왔고요. 22년에 접어들면서 AI 혁신이라고 하는 시장 변화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전문 데이터 센터 운영사로서 사실은 분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사실은 KT 클라우드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고요. 먼저 KT 내에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그 운영 관점의 핵심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체계나 운영에 대한 시스템, 운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 과거 KT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년에 걸쳐서 사실은 단계별로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일로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스템은 온프레미스로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CS 방식으로 사실 레가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해 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운영 역량은 그 엑스퍼트나 그 엑스퍼트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패러다임은 사실 KT 클라우드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를 저희는 일단 체계는 통합 관제, 거버넌스 그리고 광역 DC라고 하는 세 가지 아레나를 통해서 사실은 체계를 좀 정립을 했습니다. 통합 관제는 그야말로 저희가 15개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제해야 되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기술의 발전에 저희가 이제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정책을 총괄해서 사실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관제 센터와 사실은 실질적인 로컬 센터에서 운영을 코업을 하기 위한 로컬 운영 센터가 이 세 가지 크게 이제 체계를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15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수많은 로컬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확장성에 사실 한계가 있는 기존 레가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수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역량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운영 엑스퍼트에 대한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중심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시각화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역량을 좀 더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로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로컬 시스템에 또 한 가지 또 연동 시스템들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게 15개라면 어떨까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15개의 데이터 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었던 거는 그러면 시장 내에 그 DCM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 체계라든가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역량들을 다 담아낼 그릇이 기존에 나와 있는 상용 솔루션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결했던 방법은 그러면 아예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만들고 다듬고 성장시켜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운영 토탈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그 저희의 데이터 센터 운영 토탈 플랫폼을 저희는 DIMS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DIM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물론 지능형 통합 운영 플랫폼인데 통합 운영 플랫폼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스템은 아닙니다. 모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은 그 각각의 모듈을 주로 사용하는 운영자 그룹이 있습니다. OSS 같은 경우는 3개의 그룹을 전부 다 커버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자 그룹, 그다음에 사업 그룹,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고객 그룹이죠. 그 3가지 그룹에게 저희 업무 지원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전체 그 모듈 시스템의 이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MS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그 메인으로 보는 이제 그 관제 플랫폼이고요. FMS 같은 경우는 전력이나 냉방 오퍼레이터들이 주로 보시는 플랫폼입니다.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일반 명사입니다. 이게 이제 축약된 언어는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그 오퍼레이터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인사이트 플랫폼이고요. 그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나 인포데스크는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딤스라고 하는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들을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입니다. 이쪽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모든 기반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반 데이터들이 적절한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딤스라고 하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모듈형 데이터에 각각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적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단순히 수집되고 적재됐다고 해서 사실은 그 데이터로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었던 거는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유의미한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우리 오퍼레이터들에게 딜리버리 하자라고 했던 게 저희가 이제 만든 원뷰 레이어입니다. 딤스의 원뷰 레이어. 그 딤스의 원뷰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철저하게 사실은 오퍼레이터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터들과 그리고 이제 관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 운영자분하고 저희는 치열하게 사실은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개발을 했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저는 그 데브옵스의 진정한 결정판이 아닐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원뷰 레이어를 통해서 사실은 15개의 데이터 센터를 저희는 전부 다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원뷰 레이어를 통해서 15개 데이터 센터를 마치 한 눈으로 사실은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는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OSS입니다. OSS 원뷰에 크게 세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그룹을 위해서 이제 OSS를 이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옵서라고 이제 운영 그 그룹을 위한 그 원뷰입니다. 운영자들은 처음에 이제 출근하면 해야 될 일이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점검해야 될 사항은 뭔지, 공사 현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발생한 장애 현황이나 지금 현재의 장애 현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당연히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 그룹입니다. 사업 그룹에게는 당연히 고객과의 계약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딜리버리해야 될, 그리고 판매해야 될, 컨설팅해야 될 상면에 대한, 특히 이제 연속 상면에 대한 부분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전력 양, 그리고 전력 요금에 대한 부분도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고객 그 그룹입니다. 이 고객 그룹에게는 저희는 마이디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테넌트 포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테넌트 포털에서는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상면, 그리고 고객이 이용하는 트래픽 정보, 그리고 전력 사용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게 이 장표입니다. NMS입니다. NMS는 너무나 잘 아시긴 하시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NMS에는 크게 두 개의 이제 원뷰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제센터에서 주로 이제 메인으로 보시게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KT 클라우드는 전국의 자체망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KT가 제공하는 백본 그 인터넷망인 코넷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실시간적으로 KT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모든 고객의 인터넷 서비스의 얼라이브 상태를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로컬입니다. 로컬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 토폴로지 원뷰도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포커싱되어 있습니다. 자기 센터에 이제 포커싱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는 백본 트래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의 현황, 그리고 장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알람이나 이벤트들, 그리고 디테일한 이제 로그에 대한 사실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로컬에서 이제 하는 미션이시고요. 주요 기능을 좀 정리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얼러팅이나 트래픽 모니터링은 이제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저희 NMS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작업 로그의 분류입니다. 이게 이벤트나 알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알람인지, 아니면 내가 무슨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영향을 미쳐서 하는
그 알람인지를 저희는 자동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컨피그 정보,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의 컨피그 정보를 자동 풀백업을 할 수 있고, 리모트에서 사실은 원격으로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작업자에 대한 그 작업을 자동화시키고 스케줄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FMS입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FMS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데이터 센터의 그 트랙에서 아마 들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퍼실리티 부분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인 퍼실리티를 매니지먼트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FMS의 이제 원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관제센터용, 그리고 이제 로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모니터링인데요. 이 딤스의 FMS 원뷰에서는 여기 보시면 앞에서 제가 지도로 이제 설명드렸지만 15개의 데이터 센터에 실질적으로 전체의 데이터 센터의 PUE 정보라든가 알람 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 정보라든가 이벤트 로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컬입니다. 이 로컬에서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겠지만, 이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디테일한 부분. 여기서는 이제 수전 전력에 대한 트래픽 정보들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갑자기 이제 전력이 한전에서 사실은 셧다운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치명적인, 데이터 센터는 가장 치명적인 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양히 발생하는 알람이라든가 이벤트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게, 밑에 보면 상태라고 하는 이제 태기, 여기 컬럼이 이제 있을 텐데, 이 상태 컬럼에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그걸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의 원인이 뭘까,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력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매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SOP, EOP, MOP라고 하는 그 운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이제 그 매뉴얼들이 여기에 이제 링크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뿐만 아니라 저희 그 엑스퍼트 그 유저들 그 운영자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 해결 방안들을 정리하면, 그걸 통해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인텔리전스한 그런 인사이트 정보들이 여기에 집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FMS를 사실은 가능하게끔 했던 거는 세 가지 통합이 필요했습니다. 통합 네트워크, 통합 데이터, 통합 관제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FMS라는 건 전력과 냉방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사실 당연히 폐쇄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폐쇄망에 돼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사실은 저희가 접근해서 사실은 수집을 못한다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원IDC라고 하는 저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KT 클라우드의 전국망을 이용해서, 대신 이거는 서비스망이 아닙니다. 이제 폐쇄 관리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망을 통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컬 FMS, 그러니까 자기만 갖고 있었던 데이터 정보들을 실시간 데이터로 클라우드로 다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수집이 됐다고 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마다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전력이나 냉방 장비에 대한 벤더, 그 다음에 그 모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사실은 이벤트 정보들은 가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표준화시키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것을 이루어냈고요.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원뷰를 통해서 사실은 통합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인사이트입니다. 저희 인사이트는 앞에 혹시 아키텍처 부분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FMS, 그 전력과 냉방의 기반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그 기반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자들에게 유의미한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원뷰를 통해서 저희는 인사이트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이 그 통합 관제센터에서는 데이터 센터별, 그 다음에 장비 그 타입별, 그리고 이벤트별,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합니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을 너무 선별해서 찾는 거죠. 사실은 뭐 그냥 망라되어 있으면 사실은 어느 한 곳에 이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이 인사이트에서는 데이터 통합,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준비를 위해서 그 레벨 진단을 해서 레벨 3, 그다음에 저희는 레벨 5로 지금 도약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운영, 고객, 사업 관점에서 크게 5가지로 핵심 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 미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는 이제 3D 가상화가 있습니다. 3D 가상화를 통해서 저희는 그 3D 상면을 통해서 설비 자산이나 배치 확인 그리고 이벤트 발생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목적한 게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트윈에 기반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은 갖춰 나가야 됩니다. AI 분석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통계적 분석은 이미 이제 저희 완료가 되고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AI 분석을 통해서 운영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내년에서는 저 비즈니스 성과까지도 사실은 AI 분석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AI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리얼 데이터에서만을 볼 수 없었던 그 AI 분석을 통해서 사실 얻고자 하는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엑스퍼트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직관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밖에는 사실은 예지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가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인력이 부족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걸 시스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 제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동 제어는 일단은 가장 1단계에서는 이제 원격 제어가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저희는 UPS 원격 제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저희 KT 클라우드 자체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제어보드나 그리고 이제 다음 세션에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세션에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객 셀프 관제입니다. 이쪽에서는 저희 마이디시의 그 고객 테넌트 포탈 2D에서 이제 저희 3D로 사실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단순히 상면 정보뿐만 아니라 열 축적이나 공기 흐름 정보까지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쿨링 상태를 사실은 제공해 주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상품 패키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25년간의 그 데이터 센터 운영을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미 이제 운영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에게 사실은 저희도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모듈별 상품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상당 부분 이제 그 상품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차후에는 사실 분석 시스템으로서 인사이트나 오토엑스까지 사실 고도화가 진행 완료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패키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